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이다일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혼다 자동차의 아주 유명한 패밀리 도심형 SUV CR-V입니다. 전 세계에서 76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고요, 20년 이상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켜오는 SUV입니다. CVT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부드러운 승차감이 장점입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 그동안 디젤 SUV에 밀려서 가솔린 SUV의 참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상시 4륜구동 AWD 방식의 가솔린 SUV라 연비를 실제 주행하면은 한 간선도로에서는 10에서 12km 정도가 나왔고요, 도심에서는 8에서 9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기록해서 이 정도면은 4륜구동 SUV로서 괜찮은 성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실내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에는 가족을 위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컨버세이션 미러라든가 혹은 뒷좌석에 3개의 카시트를 끼울 수 있는 차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혼다에서는 이런 점들을 아주 강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트렁크 적재 공간은 매우 낮춰서 성인 어른의 무릎 높이에서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한 차가 바로 이 CR-V입니다. CR-V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토헤럴드 이다일입니다. 지금 혼다 CR-V를 타고 있는데요, 앞모습을 보면은 기존에 대해서 조금 바뀌었죠. 혼다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이 그대로 있고요, 엠블럼은 글쎄요, 제 생각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 20년 뒤에는 한 이만큼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혼다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이런 크롬 장식들을 사용한 것을 아마 미국 소비자들 혹은 중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크롬을 한참 사용하다가 최근에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지만 이 정도 사용한 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자,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굉장히 넓고 두껍죠. 이렇게 넓고 두꺼운 사이드 미러인데다가 이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각져서 꺾어진 모양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뒷부분의 이쪽의 광경이 굉장히 넓게 보여서 시야각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이 A필러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안에서는 마른 목골로 생겨서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미국 쪽 브랜드들의 이런 A필러들이 두껍게 나오고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얇으면서도 강성은 유지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UV의 특징이죠. 이런데 이렇게 한번 플라스틱 재질을 대서 뭐 돌이 튀거나 나뭇가지에 긁혀도 약간의 그런 기스가 나는 걸 방지하고 있고요. SUV 특징이 여기 또 이번에는 이 모든 차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이 차 혼다 CR-V의 차량 견인 방법과 연비가 써 있습니다. 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연비는 11.6 복합 연비 기준이고요, CO2 배출량이 150g,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 기준이 97g이니까 그보다 좀 많긴 한데 이런 가솔린 차에서는 CO2 배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상시 4륜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업어서 견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런 iVTEC, 혼다의 기술이죠. 엔진을 만들면서 이런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선이 나눠져서 마치 위와 아래로 열릴 것처럼 생겼는데 사실 그렇게 열리는 차들도 있었죠. 이거를 조개가 이렇게 열리듯이 해서 열린다 해서 뭐 쉘 타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차는 안 그래요. 이 차는 여기를 눌러서 한 번에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이 차는 혼다 CR-V AWD 투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어링은 이 차의 옵션이 되겠고요, AWD 역시 이 차가 상시 4륜구동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혼다 CR-V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 차 잠깐 여기서 움직여 보면은 네, 이런 기어 변속이나 이런 느낌들이 혼다가 항상 그랬듯이 엄청나게 고급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급스러운 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느낌, 이 품질의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재질의 느낌 같은 것들이 한결같이 유지된다는 점이 혼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혼다 차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가장 차에 타면 눈에 띄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이겠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로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틀란 맵이 들어가 있고요, 시동을 가면 이 형태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차주인만 아는 비밀이 생기는 거죠. 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내비게이션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툴란 3D 맵이 들어가서 맵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게 장점 겸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은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 단말 자체를 바꾸고 싶은데, 차를 10년 타면은 내비게이션은 한 적어도 3번, 4번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딱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기가 아무래도 쉬워 보이는데, 만약에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D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편리할 것 같고요. 가장 큰 위치에 이런 비상등 버튼이 있습니다. 좌우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나 한 번에 딱 누를 수 있게 비상등을 마련해 놨고요. 정면에는 이 차의 연비와 시간과 각종 정보들을 보여주는 작은 계기판을 따로 갖고 있는데요. 이 차는 아마 지금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세워서 그런데 8.4km, 리터당 8.4km, 보통 시내 주행했을 때 연비가 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행거리가 한 기름을 가득 채우면은 한 500에서 600km 정도는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혼다의 거의 동일한 모습인데, 이 공조 장치들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싱크가 있어서 좌우의 온도를 같이 혹은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건 다 있지만 버튼 몇 개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기능이 없었나? 라고 싶기도 한데, 어떤 차들 보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버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을 하고 있고요. 기어 변속 레버는 이렇게 다른 SUV는 보통 이런 안쪽에 달리게 되는데, 앞쪽에 집어넣어서 여기를 공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밀리 SUV, 패밀리 밴 이런 차들, 이게 미니밴이냐 아니냐는 이런데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차는 여기 활용성을 많이 높였네요. 이 센터 콘솔을 보시면은 시거잭 요즘 잘 안 쓰는 거죠. 차에서 담배 잘 안 피는데 이런 게 일단 들어 있고요. 좌우 좌석에 열선 버튼이 하이와 로우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더 이쁘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그렇고요. 여기 컵홀더를 단순하게 이걸 빼서 이렇게 바꾸면은 앞에를 컵홀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컵홀더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자, 앞, 뒤 이렇게 해서 2개, 3개 정도를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엔 동전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공간은 스마트폰 크기하고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런 데 딱 놔두고 사용하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은 혼다의 다른 차들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이쪽은 오디오를 조절을 할 수 있고, 이쪽에서 전화를 받거나 기타 다른 동작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차는 저 오른쪽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밑에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지시 등을 켜면은 내비게이션 자리에 저렇게 오른쪽 화면이 카메라가 보입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차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를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선도 보이고요. 방향지시 등을 끄면은 다시 꺼집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옆에 버튼을 눌러도 이게 켜지는데요. 필요할 때 이렇게 딱 누르면은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운전석 사이드를 보면은 이코노미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화면이 바뀌는데, 이 버튼을 온 상태로 가면은 보다 연비 운전을 할 수 있게 차를 컨트롤을 해주고요. 이 차는 자동으로 열리는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뒤에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 자, 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컨버세이션 미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탑승객을 다 볼 수 있는 거울인데요. 이런 거울이 있는 차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거울이 있는 차는 보통 미니밴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는 탑승자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태웠을 경우 이 거울 하나를 통해서 전 좌석의 상태,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나, 목이 꺾어지진 않았나, 편하게 자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CR-V의 뒷좌석을 보면은 넓지 않은 소형 SUV, 중형?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나라 차로 치면은 스포티지 정도 되는 크기의 SUV인데, 이렇게 아이소픽스, 그러니까 아이들 카시트를 끼울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나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세 개를 다 끼우긴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 이쪽 시트에 하나를 끼우면은 이쪽 시트에 하나를 끼울 수 있고요. 만약에 중앙 시트에 이곳과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은 끼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고 옆에 엄마가 타야 되는 경우 시트 한 개, 두 개를 끼우고 엄마는 요 옆에 타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 자리까지 아이소픽스를 끼울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나왔던 카니발 리무진에서 이런 시트가 있었고요. 그 차는 8인승이었으니까요. 9인승이었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몇 종류, 카니발을 포함해서 한 두세 종류밖에 안 되는데요. 수입차, 일부 수입차 중에 엄마를 위한 차인 경우에는 이런 시트를 가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혼다는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여러 차종에서 이런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들 카시트를 끼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이 시트들을 다 폴딩해서 사용하는 거, 요즘엔 뭐 너무나 당연한 기능이죠. 폴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CR-V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아주 편리한데요. 이 차는 트렁크의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서보면은 어른의 한 무릎 높이? 무릎보단 조금 높으네요. 이 정도 높이까지 바닥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짐을 들어서 옮겨 실을 때에도 높게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겠고요. 이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리된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짐을 실어 놓고 커버를 해서 깔끔하게 닫아 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 이런 레버를 당기면은 시트를 앞으로 자동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양쪽 시트 모두 폴딩이 가능하고요. 자, 시트 폴딩이 굉장히 낮고 깔끔하게 되는데요. 앞에 시트가 먼저 앞으로 넘어졌어요.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넘어지고 그 위에 등 받침 부분이 넘어오면서 이 공간을 거의 평평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평하진 않고 좀 기울기가 있는데 트렁크 높이를 굉장히 낮췄고 그하고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경사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를 맞췄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엉덩이 시트 위에 이걸 접었다 라고 하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적재량 차이도 클 테니까요. 이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접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오늘 혼다의 CR-V를 둘러봤습니다. AWD라서 안전하겠고요. 가족을 위한 뒷좌석 배치, 그 다음에 뭐 카시트를 끼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요. 이렇게 작은 차에도 컨버세이션 미러를 만들어서 가족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만든 차, 그런 것이 바로 혼다의 기업 철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솔린 2.4 모델만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디젤 SUV에 밀려서 약간 판매가 주춤했던 상황이 있었지만 한때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2007년부터 8년 사이에는 혼다 CR-V가 수입차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됐던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젤 열풍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다시 요즘에는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혼다 CR-V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도요타의 라브4 혹은 닛산의 로그 같은 이런 차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소형 SUV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혼다 CR-V를 알아봤습니다. 혼다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CR-V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역시 베스트셀러답게 어디 하나 못한 곳이 없어요. 조금 혼다의 특징상 이런 실내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차의 장점이 있거든요. 이 실내 내장재들이 5년을 타도 10년을 타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유격이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잡소리가 나고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때가 타기도 하면은 좀 뭐 닦아야 되고 유지보수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혼다의 장점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뭐 그냥 걸레로 쓱쓱 닦아서 타기만 해도 몇 년 지난 혼다를 봐도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다 자동차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CR-V는 사실 글로벌 베스트셀러죠. 이 차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출시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판매가 많이 됐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도 이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차에 속하는데요. 사실 큰 차를 좋아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중형 SUV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큰 차, 예를 들면 산타페 같은 이런 차들이 많은데, 이 차의 실내를 앉아보면은 국산차 가운데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2.4L 가솔린 엔진을 얹었고요. CVT 변속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CVT 변속기가 사실 차를 좋아하고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옵션이 아니죠. 이게 무단 자동 변속기라는 것인데, 기어가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벨트 같은 형태로 이쪽이 작아지면 이쪽이 커지고 해서 구동축과 엔진축이 서로 크기를 바꿔가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해도, 예를 들면 뭐 스쿠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배를 탄다거나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으면은 속도는 늘어나는데 기어가 변속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차가 그런 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속해 볼까요? 자, 엔진 회전수는 올라가고 속도는 올라가는데 기어가 변속되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좀 밋밋한 느낌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여성분들이나 이런 운전에 스포티한 주행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변속기를 오히려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밟아도 얘는 부드럽게 나가요. 여기서 쭉 밟아도 계속 부드러운 가속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CVT 변속기의 이런 특징을 가진 차인데, 이걸 이해하고 타면은 아주 편리하고 좋은 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비가 좋아지거든요. CVT 변속기를 사용해서 연비를 개선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경차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썼었죠. 지금도 르노 삼성 같은 데서도 CVT 변속기를 소형차에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역시 연비가 좋은데,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차는 2.4L 가솔린 엔진입니다. 거기에 상시 4륜구동 시스템 AWD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아질 요소가 가솔린 엔진에 상시 4륜구동이 들어가 있고, 덩치가 큰 SUV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엔진은 가솔린이고 상시 4륜. 그런데도 이 차는 공인 연비가 11.6km입니다. 11.6km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뭐 어떤 중형 세단, 소형 세단과 비슷한 가솔린 연비가 될 것 같네요. 이 차가 배기량이 2.4인 거를 또 한번 고려하면은 뭐 그 정도면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제가 한 231km, 지금 트립 컴퓨터에 나온 거는 231.8km를 현재 탔습니다. 탈 때 트립 컴퓨터를 리셋했기 때문에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평균 연비는 8.2km, 리터당 8.2km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시내에서 다녔으니까 뭐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8.2km가 괜찮다 아니다는 거는 뭐 역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뭐 연비를 위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연비 위주는 디젤 차를 타야겠죠. 다만 뭐 조용하고 유지보수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뭐 진동이나 소음 이런 스트레스보다는 이런 조용함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차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 차는 혼다의 차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실내 공간을 패밀리카에 맞게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이 차는 미국에서는 엄마들의 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혹은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장거리를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연비가 뭐 엄청나게 좋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혹은 뭐 어떤 초고속 뭐 100 몇십 킬로를 달리면서 안정성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고 필요한 짐들, 예를 들면 유모차 같은 짐들을 얼마나 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 차에서는 컨버세이션 미러만 넣고 선글라스 케이스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누르면은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는 가속감이, 글쎄요, 이게 좀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밟으면 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처음에만 있어요. 꾹 밟아서 나가는 거는 CVT라서 그다지 뭐 킥다운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 강한 건 아닌데,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디젤 차에 약간 그 느린 반응 대신에 이 차는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빨라서 밟는 순간 쑥쑥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막히는 시내에서는 뭐 시원하게 쭉쭉쭉 밟으면서 나갈 수 있겠네요. 사실 혼다는 그렇게 뭐 전시장 가서 살펴보면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 역시도 실내 보면은 밋밋한 색깔에다가 어두운 시트, 거기다가 이런 재질들 만져보면은 뭐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죠. 싼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차는 오래 타보면은, 제가 지금 한 235km, 지금 또 늘어났네요. 230km 이상 타보면은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좋아요. 혼다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차 특유의 그런 느낌, 혹은 혼다 특유의 그 부드럽고 조용한 대신 도로 노면 소음 같은 거는 그대로 뭐 들어오긴 하지만, 이 나름 독특하고 괜찮은, 우리나라에 없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스포티지의 가솔린 모델을 타봤었는데, 그 차는 터보를 적용해서 굉장히 고성능을 강조했던 차라서 비교하기 조금 다르지만, 뭐 요즘 국산차도 만든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으니까요. 이 차와 비교할 때 뭐 경쟁 우위를 뭐 따지기는 뭐하지만, 이 사륜 이런 수입 SUV에서 가솔린 엔진을 선택해야 된다, 혹은 SUV에서 가솔린 엔진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꼭 고려해봐야 될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